여러분,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이렇게 안 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특히 50대 이후부터 배 주변이 자꾸만 두둑해지고 팔뚝살은 흔들흔들, 허벅지는 예전 바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두꺼워진 느낌. 그런데 먹는 양은 오히려 줄었는데 말이죠. 선생님, 저 정말 많이 안 먹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도 밥만 먹고 저녁도 가볍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는 걸까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50대 이후 체중 증가의 약 70%는 사실 먹는 양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몸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평균적으로 매년 0.5kg에서 1kg씩 체중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아도 심지어 식단을 조절해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체중 증가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50대 이후 복부 비만은 당뇨병 발병률을 3배, 심혈관 질환 위험을 2.5배, 치매 위험을 1.8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째 중년 이후 건강관리와 대사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갑자기 살이 찌는 진짜 이유, 5가지와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과학적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이은주 씨는 평생 날씬한 체형이었습니다. 키 162cm에 몸무게 52kg. 20대 때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폐경이 시작된 52세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년 만에 8kg이 늘었고 특히 배 주변 지방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은주 씨는 당황했습니다. 먹는 양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저녁은 샐러드로 대체하고 매일 1시간씩 걸었습니다. 하지만 체중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육량이 2년 사이 3.5kg 감소했고 체지방률은 28%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초대사량이 1280칼로리에서 1080칼로리로 15% 이상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하루에 200칼로리를 덜 태우는 몸으로 바뀐 겁니다. 이은주 씨는 제 진료실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많이 안 먹어요. 제 몸이 이상한 건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50대 이후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예전 방식으로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68%가 과체중 또는 비만이며 남성은 5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운동 부족이나 의지 박약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호르몬, 근육, 수면, 스트레스, 장내 미생물이 복합적으로 변화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50대 이후 살이 찌는 진짜 이유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초대사량의 급격한 감소. 근육이 줄면 지방이 늘어난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생명 유지를 위해 소비되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하루 총 칼로리 소비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매년 2%에서 3%씩 떨어집니다. 즉 50세가 되면 20대 때보다 기초대사량이 약 15%에서 20%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초대사량이 떨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근육 1kg은 하루에 약 13칼로리를 소비합니다. 반면 지방 1kg은 하루 4.5칼로리밖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매년 1.5%에서 2%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5kg 줄면 하루에 약 65칼로리의 소비가 줄어들고 1년이면 약 23,700칼로리입니다. 체지방 1kg이 약 7,700칼로리이니까 1년에 약 3kg의 지방이 자동으로 쌓이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0대 이상 1,2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근육량이 매년 1% 감소할 때마다 체지방률은 평균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근육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인데 근육이 줄면 혈당이 갈 곳이 없어지고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체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근육을 지키고 늘리는 겁니다. 첫째, 하루 20분에서 3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포함하세요.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쿼트, 런지, 플랭크, 팔굽혀펴기 같은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5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0g에서 1.2g이 필요합니다. 60kg 체중이라면 하루 60g에서 72g 정도입니다. 계란 2개, 두부 반모, 생선이나 고기 한 조각 정도입니다. 셋째, 특히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우세요. 우리 몸 근육의 약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근육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호르몬 불균형, 저장 모드로 바뀌는 몸. 50대는 우리 몸의 호르몬 대변혁기입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를 볼까요?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지방 분포를 조절합니다. 가임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덕분에 지방이 주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80%에서 90% 감소합니다. 그러면 지방이 저장되는 위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엉덩이와 허벅지에 저장되지 않고 복부 내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평균 5년 동안 여성의 체중은 평균 2.3kg 증가하며 특히 복부 지방이 평균 49%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에스트로겐이 줄면 식욕 조절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폐경 후 여성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배고프다고 느끼고 특히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합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은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평균 20%에서 30% 낮아진 상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태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증가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 이하인 50대 남성은 정상인에 비해 복부 비만 위험이 3.2배 높고 대사증후군 위험이 2.8배 높다고 합니다. 그럼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저하증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치료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수면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호르몬 밸런스가 상당히 개선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6개월간 지속한 50대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수면 부족. 밤새 배고프게 만드는 호르몬의 장난. 잠을 적게 자면 살이 찐다.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수면 연구소에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하루 8시간씩 재우고 다른 그룹은 하루 4시간씩만 재웠습니다. 단 이틀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그룹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18% 감소했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28%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이 45% 증가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체중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73% 높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저장하려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사율이 떨어지고 지방을 더 쉽게 축적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단 하루만 4시간 자도 인슐린 감수성이 3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0대 이후엔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밤중에 자주 깨며 새벽 일찍 눈이 뜹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도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그럼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필요하다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수면 무호흡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복부 비만의 주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근육에 포도당을 보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원시시대와 다르다는 겁니다. 옛날엔 도망가거나 싸우면서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지금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서 고민만 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인 혈당은 사용되지 않고 결국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그것도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예일 대학교 연구팀이 스트레스와 복부 비만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고 복부 지방이 평균 18% 많았습니다. 왜 하필 복부일까요? 코르티솔 수용체가 복부 지방 세포에
특히 많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코르티솔이 높으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특히 단 음식과 짠 음식, 고지방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합니다. 50대 이후엔 스트레스 요인이 더 많아집니다. 직장에서는 은퇴 걱정, 자녀는 독립하면서 빈둥지 증후군, 부모님, 돌봄 부담, 본인의 건강 문제까지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럼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뭐든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명상을 8주간 실천한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둘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 방법입니다. 특히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코르티솔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운동 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셋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수면 부족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4주간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은 스트레스 수치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살찌는 세균이 따로 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게만 해도 약 1.5kg에서 2kg에 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제프리 고든 교수팀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과 날씬한 사람의 장내 세균을 무균쥐에게 각각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료를 똑같은 양만큼 먹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만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받은 쥐는 체지방이 47% 증가했지만 날씬한 사람의 세균을 받은 쥐는 체지방이 27%만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내 세균의 종류에 따라 같은 음식에서 추출하는 칼로리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만균은 음식에서 칼로리를 더 많이 뽑아내고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장내 세균은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특정 세균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어떤 세균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50대 이후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30대의 약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하루 25g에서 30g의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통곡물, 현미, 귀리, 채소, 과일, 콩류에 풍부합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드세요. 김치, 요거트,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살아있는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인공감미료를 피하세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은 장내 세균을 죽입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를 섭취한 사람은 장내 미생물 구성이 나빠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50대 이후 체중 증가가 단순히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이유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초대사량 감소. 근육이 줄면 지방이 늘어난다. 해결법은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입니다. 둘째, 호르몬 불균형.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저하로 저장형 몸이 된다. 해결법은 전문의 상담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셋째, 수면 부족. 식욕 호르몬이 교란되어 폭식을 유발한다.
해결법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과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과다. 코르티솔이 복부 지방을 만든다. 해결법은 명상, 운동, 충분한 수면, 감사일기입니다. 다섯째, 장내 미생물 불균형. 살찌는 세균이 에너지를 더 저장한다. 해결법은 식이섬유 발효 식품 섭취, 가공식품 피하기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살이 찌는 건 의지가 약해서일까? 아니면 몸이 변했는데 예전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일까? 이 질문이 바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50대 이후의 몸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매일 20분의 근력 운동, 7시간의 숙면, 가공식품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3개월 후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담당이와도 꼭 상의하세요. 특히 이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우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살이 찌는 이유가 아니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중년 건강 노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의학적 팁을 꾸준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중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